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전례 없는 정권, 칼잡이 권한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김병준, 전원책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저희가 두 사람의 이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핵심 인사권 외부 인사에게 준 김병준, 칼자루 진 전원책 관계 설정은 자, 김병준 위원장 전례 없는 권한 자율성 보장한다. 자, 전원책 변호사 내일까지 외부 인사 영업 완료. 욕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은 할 것이다. 수십 명 전에도 혁신 꼭 해야 무엇보다 개개인의 전투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켠에서는요, 한국당 바른미래당 통합전대회가 나오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단일 대우 위해서는 이 통합전대 필요하다. 그리고 김병준 비원장이 나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통합전대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전원책 변호사 접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또 본인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사실은 이것저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분들이 많은 것을 버리고 참여하는 만큼 앞서 비대위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전례 없는 그런 권한과 또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다른 뭐 깜짝 인사 또 깜짝 인사입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바른미래당의 통합이 대상이 아니라 저희는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의 중심을 잡고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개혁, 흔히 얘기하는 정계 개편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중심을 잡고 해나가면서 한참 뒤에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칼 잡은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당 내에 같이 있게 된 두 사람 앞으로 어떤 관계를 보일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네. 아까 첫 번째 발언 가지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관계. 앞서 그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이 논쟁을 좀 지향하고 뭐 정치적으로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논쟁에 제가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제 말에 또 그렇게 모순되는 것 같아서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제가 생각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이 지금 조직 강화 특위 위원장이죠. 뭐 아마 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진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두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 한국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본인이 지금 나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 뭡니까 역풍이랄까요. 그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준비를 그게 문제 치중을 한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그렇게 해왔고 그렇지만 이 인적 쇄신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남의 칼을 빌려서 이 인적 쇄신을 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아마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뭐 특히 이 또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또 명망가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이다 보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 보수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앞장서서 그 이야기를 만약에 인적 쇄신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명문적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적 쇄신에 상당한 그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이 아마 작용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지금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이 그 보수 혁신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 인적 쇄신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에게 그동안 아무도 정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특이하게 진짜 정당인 사상 제가 알기로 외부 인사에게 이렇게 인적 쇄신에 정권을 준 경우는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그동안
이 보수 예. 개혁의 전도사로서 예.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 이 중요한 계기를 잡았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시행되는 이 예. 인적 쇄신이 과연 예. 지속 가능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고개가 좀 갸웃거려져요. 어. 당장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통합전당대회는 예. 아직까지 정치적 여건이 아직까지 숙성되지 못했다. 예.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1년 뒤의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적응되기 힘들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서 마냥 이걸 갖다가 지금 설사 본인이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 예.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년에 새로 선출되는 권력이 예. 있다는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전원책 변호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2020년 총선에서 나갈 선수들을 선발하는 부분은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권력이 할 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은 예.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상당히 이 두 사람이 이러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큰 정치적 숙제가 무슨 아닐까 쇄신이 생각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일시적일 수 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한국당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진행된다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고용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예. 일단 당협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예. 뺏기면은 그 국회의원이 현역으로서 뭐 현역에 있는 예. 의원을 배지를 뗄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뭐 김병준 위원장도 정권을 예. 부여하겠다고 했고 전원책 지금 후보죠. 예. 비대위원 후보께서도 예. 아주 대폭 물갈이를 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대폭 물갈이라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혁명적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그런 그 예. 공청 과정에서도 대개 40~50%가 예. 물갈이가 됩니다. 예. 현역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혁명적 물갈이를 하려면은 70~80% 정도의 물갈이는 이루어져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인적 쇄신을 하고 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예. 궁금한 거는 이루어져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질까가 또 궁금하거든요. 막상. 그런데 문제는 예. 뭐 김병준 예.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예. 지금 전호책 예. 의원이 새로 이렇게 칼자루를 예. 쥐었을 경우 본인이 예. 한 10여 명 정도 의원은 쓸만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한국당 내에. 10여 명. 예, 본인이. 그렇다 한다면은 10여 명을 제외하고 다 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본인 생각에는 70~80%의 그러한 물갈이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70~80%. 문제는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칫하면은 저분은 정치 외에 예, 있었던 예, 분이 예. 정치 안에 들어가서 또 현실을 보다 보면은 현실과 타협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데 결국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는 예. 저는 순망치하는 관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이 일은 책임지고 해야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맡기면서 한국당에 하청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또 재하청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건설 용어랄까 뭐 그런 걸 보면은 본인이 하청을 받고 또 재하청을 본인으로서는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칼자루를 지금 예. 전원책 변호사한테 주었는데 예. 두 분이 어쨌든 예. 두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당을 쇄신을 해야만이 보수가 살아나는데 그러나 두 분 다 캐릭터가 만만치 않은 예. 분들이에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뭐 변절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국당으로 갔을 때는 예. 나름대로 각오가 있을 예. 것이고 전원책 변호사도 소나 키우고 했다고 하던데 예. 이번에 칼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재하청 맡으러 들어간 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은 예. 두 분이 상당히 또 경쟁 관계에 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이 뜻을 모아 가느냐. 여기에 지금 이번 비대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광특위 예. 그리고 한국당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70~80%를 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또 경쟁 관계에 있다.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조직 강화측위의 전권이라고 하는 예. 칼은요 상당히 무겁고 날카로워요. 예. 그래서 무거운데 날카로운 게 같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칼을 잘 휘두를 수 칼자루를 쥐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칼을 잘 휘두를 예.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예리하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칼을 맞으면 죽는데 예.
왜 무슨 이유로 무슨 기준으로 날 죽이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준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무슨 뭐 용기, 결단력 뭐 이런 거 쭉 뭐 다 중요하지만 예. 전투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투력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뭘까요? 전투력 그러면 대여 투쟁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간층들을 땡기는 것보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칼이 잘 휘둘러질까가 좀 의심스럽고 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저분이 마지막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마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이신데 예. 그 자유선진당을 만드는데 주역이 이해창 총재였거든요. 예. 근데 이해창 총재가 2000년도에 한나라당 총재를 할 때 그때 정말 칼을 엄청나게 휘둘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정계의 예. 거두라고 하는 김윤환 씨 이런 분들 예. 다 날렸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작업은 윤여준 장관이 하고 예.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은 제야의 인권 변호사인 홍성호 변호사님을 예. 데리고 와서 했고 근데 결국은 그것을 했던 건 뭐냐면 이해창이란 차기 대권 주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힘을 동원할 거냐? 그 어떤 힘이 있습니까? 당내에는 사실 힘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적 힘을 동원해야 되는데 보수 내부에서 건전한 힘을 동원해야 되는데 예. 그 힘이 쉽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일관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럼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기남 교수께서는 이 한국당 상황, 이 두 인물 관계 설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예.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처한 상황을 먼저 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위원장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예. 사실 10% 지지율 개걸음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친박과 비박의 어떤 불안한 동거. 그러면서 뭔가 뭐 지지율은 오르지 네. 않고 또 사실 근데 일단 김병준 위원장은 사실상 대표 행보만 보였거든요. 예. 이게 비대위원장이 와서 사실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좀 정광석화처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예. 인적 청산이라든가 뭐 새로운 보수 노선, 어떤 정립이랄까 예. 이런 것들이 김병준 위원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였어요. 예. 상당 부분은 저는 실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뭐 국가주의 얘기를 한참 한 뒤에 한 듯 했습니다만 인적 청산 얘기는 별다르게 나오지 들어가 않았어요. 버렸죠. 예. 자, 그러면서 약간 위기 예. 상황, 홍준표 대표의 다시 복귀, 예. 전 대표의 복귀 이런 상황들이 좀 보태지면서 이제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죠. 본인의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 손에 피는 묻히기는 힘들겠고, 자 세간의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칼잡이를 정말 훌륭한 분을 지금 모셔온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 사람은 지르고 예. 한 사람은 수습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아마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결론을 놓고 보면 예. 저는 홈런을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건 왜? 예. 이미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예. 사실은 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와서 정말 이 결론을 예상한다면 예.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권한은 일종의 전적으로 지금 욕먹더라도 칼자를 쓰겠다라는 예. 전원책 변호사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전원책 변호사가 이를테면 김병준 위원장을 딛고 설 수 있을 때만이 그나마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뭡니까? 아까 고용신 교수께서 하청에 재하청이 이러는데 그럼 재하청이 하청을 딛고 일어서야지만 그런 가능하다. 역전이라도 보여줘야 소위 비대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예. 그나마 국민의 시선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정도 예상입니다. 과연 재하청을 받으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지금 한국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백약이 무효라고 예. 하는 표현이 백약이 무효다. 정확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이후에 예. 뭐 진정한 칼잡이는 이한구 공심위원장 이후에 진정한 칼잡이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예. 등장을 했고 홍준표 대표가 등장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이 예. 등장을 했고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까지 등장을 예. 했는데 끊임없이 국민들의 요구는 예. 친박 청산해라 예, 예. 라는 요구 그러면서 건강한 보수를 재구성하자 예. 그리고 이 기본적인 당 정체성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라 예. 이 요구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저런 당내 갈등의 이유와 당내 힘관계에 의해서 예.
하지 않고 임명진 비대위원장부터 홍준표, 김병준으로 이어지면서 예. 다 한 명이나 두 명의 상징적 조치만 하면서 인적 청산의 흉내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흉내를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비대위든 혁신 비대위든 예. 어떤 게 뜬다 하더라도 예. 현재의 지지율 정체 상태와 오히려 정의당에게도 예. 밟히는 이러한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진정한 칼잡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예. 이 정태근 의원 이야기했던 무겁고 날카로운 예. 칼을 우리는 중검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빠르고 날카로운 그 칼을 예. 쾌검이라고 그래요. 예. 쾌검과 중검의 묘리에 있어서 쾌검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예. 중검을 들든지 중검으로 처리를 해야 될 때 쾌검을 들었었을 때 타이밍의 정치에 있어서 계속 실패했다. 이번엔 또 무슨 무협 영화 지금 말씀을 살짝 하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업계 전문용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문학적 어프로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문학적 어프로치를 지금 하신 거네요. 그걸 갖다가 뭐 알겠습니다. 무협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만 예. 저는 결국은 그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표현이. 칼 돌리기를 했는데 아까 차 교수하고 똑같은 예. 입장입니다. 약간 그림을 올려보면 예. 제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기 수건이라고 때문에 쓰셨다가 지우셨네요. 예, 아니 수건 돌리기가 아니고 칼 돌리기라는 거죠. 피 묻히기 싫어. 나중에 대권 후보고 예, 국가적 예. 지도자가 될 것이고 전당대회에 나갈 건데 예. 라고 하면서 차도살인하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주니까 예. 정작 차도살인 해야 되는 주체가 예. 또 다른 차도 살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고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층에 제하층을 주니까 예. 이러니까 백약이 무효죠. 누구든지 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처음에 수건이라고 쓰셨다가 칼로 바꾸신 건 왜 그러세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수건 돌리기는 아는데 칼 돌리기는 모르잖아요. 앵커와 같은 지적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친절한 설명. 수건보다 칼이 좀 확 와닿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수건 돌리기라는 게임 몰라요? 아니, 그건 아는데 왜 수건을 굳이 칼로 바꾸셨나 해서 말을. 더 이상 제 지적 능력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우셨길래 제가 자꾸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저 두 분의 관계는요. 한마디로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동상동몽. 이 말이 한 침대에 누워서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식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모시는 과정에 이미 정치적인 이게 지향점이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류가 됐는데, 그럼 이게 저 두 분이 꾸는 같은 꿈이 뭐냐? 꿈이 두 개입니다. 바로 이게 과감한 인적 청산을 하자. 그리고 이게 보수 단일 대우를 구성하자.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을 인적 청산하느냐?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게 웰빙족, 또 이게 온실 속의 화초족, 또 이게 사이비 기회주의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럼 이게 누구로 채우느냐? 바로 이게 덜꽃, 그다음에 덜깨 이런 게 뭔가 투쟁, 뭔가 이 투쟁하고 싸움하고 정말 이게 참된 보수를 위해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꾸자. 이게 첫째 꿈이고요.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약간 무협지 분위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 납니다. 바로 이게 보수 단일 대회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바른미래당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야 보수입니다. 제야 보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통합 전대를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제야 보수인 게 지금 이게 우리 국민 중에 보수 세력은 건재합니다. 다만 이게 보수 정당이 약할 뿐이에요. 우리 국민에게 보수 세력은 지금 이게 도처에 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당을 만들면요. 저는 이게 양문석 이사장님이나 다른 분들과 달리 상당히 저는 이게 희망적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천심은 한 군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자꾸 움직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보수당이 놓으면 충분히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제야 보수라는 표현이 약간 생소하게 하면서도 또 나름 말이 되는데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스스로를 제야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보수는 맞고 당적이 없으니까 제야 맞죠. 원조 보수죠. 또 이게 오세훈 씨와 같은 분들 당적은 없지만 지금 이게 제일 먼저 화합하고 있잖아요. 안만 봐도 분위기가 조만간 조광특위 위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한국당 상황을 좀 잠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인데요. 최순실의 저격수이자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였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곧 고깃집을 연다 그러네요. 근데 그 고깃집의 이름이 돈신과 을입니다. 상호가 범상치 않은데 지금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